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끼리분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주 증시도 쭉쭉 올라서 끼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봐야 될 세 가지 뉴스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펄떡펄떡 살아나는 IPO 대여들, 다음으로는 렌터카 숙박보다 비싸다, 마지막으로 우주관광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경제 뉴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고개 들던 콘택트 주 거리두기 강화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결국 수도권 전역의 거리두기 최고 단계 발동을 결정한 가운데 최근 회복세를 보였던 유통, 호텔, 여행 관련주가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불과 3일 만에 진에어는 마이너스 9.8%, 그리고 티웨이 항공은 마이너스 8.27%, 하나투어는 마이너스 7%, 롯데쇼핑은 마이너스 6%, 호텔신라도 마이너스 4.6%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콘택트주 같은 경우에는 기리분들이 이제 보셨다면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꽤나 좀 오래됐죠.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다시피 모두 투어에서 그때 대주주 매도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아마 JP모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매도가 나온 시점부터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전부 다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가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 투어를 위에서 팔았던 JP모건은 이런 것들을 다 예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리분들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대주주 매수랑 대주주 매도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거의 한 달 전이죠. 그때부터 쭉쭉쭉 떨어지고 있던 콘택트 주가 이번 거리두기 강화에도 한 번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셧다운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백신의 델타형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점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한 백신 개발에 다시 착수한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4차 대유행이 유통 등 콘택트 종목에 대한 악재는 당연히 분명하다. 그러나 주가나 투자 심리 위축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유안타증권에서는 종전에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소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랜만에 대유행인데다가 확산세도 워낙 빠르게 거세지고 있어 예측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난 다음에는 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자, 여기까지 보자면은 불확실성이 당연히 존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뭐 이러다가 한 1500명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희망적인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그 반면 갑자기 2000명, 3000명, 뭐 많게는 5000명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콘택트 관련주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기릿은 아마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요? 마지막으로 콘택트주를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얼마나 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무조건 저가야, 이런 무서운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한 2주 동안 아니면 3주 동안, 길게는 한 달 동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이번 달의 평균 가격을 사겠어,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다가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지난주 목금 아주 글로벌 증시가 먹구름이 끼었죠. 그래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세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온 글로벌 증시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장이 좋았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코스피가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부 다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2%나 하락했고, 그리고 개인은 3조 5천억이나 매수하고 외국인은 2조를 매도하고 기관이 1조 6천억이나 매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반면 코스닥은 조금 하락해서 0.89% 하락한
1034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프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에는 신규 확진자 수를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13일날 발표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14에서 15일로 예정된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반기 통화정책 관련 연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군요. 자, 오는 13일날 발표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장 변수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대비 소폭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우려가 크게 완화되지는 못할 것.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을 높였던 중고차 및 신차 가격의 추가 상승세가 제한되었는지 이 여부도 지켜보면 좋을 거라고 하는군요. 다음으로는 파월의 입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테이퍼링 시점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 대한 관련 뉴스는 저 기릿이 매일매일 다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 기릿이 봤을 때 조금은 야, 이게 맞나? 아니면 이게 맞나? 이렇게 고민했는데요. 한번 기릿분들도 판단을 해보시기 바래요. 비밀 침해 골머리, 공짜 마케팅 효과가 있는 스마트폰 정보 유출, 그런데 딜레마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핸드폰이 출시 전에 이런 식으로 사진이 돌아다니는 걸 기리분들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돼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유출되는 사진은 삼성전자가 내보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 신제품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팁스터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잦은 유출로 인해 마케팅 전략 등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정보가 유출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급망 파트너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최근 갤럭시 Z 폴드 3, Z 플립 3, 갤럭시 워치 4 등 언팩에서 공개를 앞둔 제품의 공식 이미지, 3D 렌더링 영상 등이 모두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가격 빼고는 다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이런 사진들이 기밀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유출이 많은 경로는 이동통신사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망 연동 테스트,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새 스마트폰을 전 세계 이동통신사에 먼저 선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케이스 제조업체도 유출 경로로 꼽히며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주요 국가에서 하는 소비자 설문조사도 경로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업계 관계자는 출시 전 제품을 먼저 보여주는 경우 모두 비밀 유지 서약 NDA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조금 느슨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유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팁스터들이 이렇게 유출을 해주면 오히려 이렇게 홍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반론도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인데 팁스터들이 출시 2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 유출을 하면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저 길이 또 과거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진을 보고 아래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흘리기도 한다, 그런 식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야, 이게 유출이 되면은 당연히 홍보 효과는 존재는 하고 있겠지만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미 가격 빼고 모든 게 공개된 전자제품의 언팩 행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겠죠. 자, 기리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진이 유출되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관심을 높이는 게 더 클까요? 아니면은 이로 인해서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더 클까요? 다음입니다. 펄떡펄떡 되살아나는 IPO 대여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의 초대형 기업들의 IPO가 예정된 가운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장했던 대여급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게임즈는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252%로 다시 쭉쭉 올라왔고요. 자, 아마도 기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첫날 따상이 성공하고 그 다음날까지 상한가라서 따상상까지 갔던 종목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쭉쭉 떨어져서 완벽하게 흥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오딘의 흥행을 계기로 반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 따스항을 보여줬던 하이브도 역시 30만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공모주 열풍의 주인공 SKIT도 되살아난 대여급 IPO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때 상장한 날 당시 따스항은커녕 따흐항을 하는 걸 기리분들이 전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서 그때의 가격을 다시 다 회복을 했다고 하네요. 자, 기리분들 차트를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하이브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 달간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모아갔다면은 지금쯤엔 또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카카오게임즈도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첫날 그리고 두 번째 날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 다음날부터 쭉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다시 한 달 이상은 이렇게 바닥에서 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최근 들어서 그때의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 공모주 투자는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 공모주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매도를 하고 절대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이 회사가 나중에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좋은 회사라면은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슬금슬금 모아가면은 나중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꽤나 높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O 하니까 생각났습니다. 이번에 SD 바이오 센서 있죠. 저 기릿이 몇 개를 받았냐? 7개를 받았습니다. 최대치가 7개죠. 그런데 7개를 받아서 좀 쎄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죠. 저 기릿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아마도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기회분들도 많이 받으셨길 바라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입니다. 지비카페, 홈카페족이 늘어났다. 이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홈카페족이 늘어나니까 이게 판매가 쭉쭉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 그렇게 잘 팔렸는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음료를 즐기는 홈카페족이 늘어나며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직수형 정수기가 정수기 시장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직수형이 무엇인가? 수도 관에 바로 필터가 있는 관을 연결한 형태로 기존 정수기에 달린 물탱크, 저수조를 없앤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탱크를 없애니까 당연히 크기가 작고 소음도 작아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렌탈 계정 신규 가입 기준에서 직수형 정수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으며 2017년에는 37%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로 홈카페족이 늘어난 지난해 50%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직수형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대신 정수가 잘 안된다,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어느 정도 다 따라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관광객이 봉 2년 새 4배 껑충 제주 렌터카 값 치솟는다. 이거는 뭐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이 세상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이 지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10일간 비교적 길게 머무르다 보니까 4배로 뛴 렌터카 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장기간 렌터카를 빌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차를 가져오는 게 더 싸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제주도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렌터카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시간당 500원, 하루 2,000원 등 파격적인 렌터카 할인 대여 상품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값에 차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렌터카가 얼만데 극성수기인 7월 말 평균 하루 요금은 모닝이 11만원에서 16만원, K3가 11에서 18만원, 소나타가 11에서 22만원, 그랜저가 15에서 26,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G80이 23만원에서 47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완전 자차 보험을 선택해도 소형차를 하루 만원에 빌릴 수 있었던 작년과는 완벽하게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기르분들, 이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주 렌터카가 비싸구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잠깐만, 렌터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렌터카 관련주를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네.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뉴스는 오늘 아침, 그러니까 장 열리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기리분들 중에서 최소한 한 분 이상은 오늘 아침에 SK 렌터카를 매수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SK 렌터카 오늘 시작은 뭐 1% 정도인가요? 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가가 100원밖에 올라가 있지 않죠. 하지만 오늘 600원 넘게 오르면서 4.4% 이상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기리분들,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이런 식의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신제품 2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농심, 신라면 35년 만에 화끈한 변신, 신라면 볶음면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신라면에서 이렇게 파생된 거는 신라면 블랙 그리고 신라면 겉면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국물 없는 라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만에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맛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맛이 없었다면 신라면이라는 마크를 넣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길이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집 나간 참새가 돌아왔다. 롯데제가 참새 방앗간 20년 만에 재출시.
자, 기리분들 이 과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참새 방앗간 젤리라는 과자인데 저 기릿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자가 20년 만에 다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롯데 옛날 마크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런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는 것은 뉴트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향수에 취해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제품 2개는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주관광 첫 테이프 끈은 브랜슨, 9일 뒤에는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로 떠난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버진 갤럭틱의 민간 우주관광 비행선 이브와 유니티가 고도 15km에서 분리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유니티 우주선은 모선인 대형 비행기 이브에 실려 고도 15km까지 상승한 다음에, 그리고 이브에서 분리된 유니티는 로켓 엔진을 발사해 최대 고도 88.5km까지 올라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티 탑승객들은 우주 경계선에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며 지구의 가장자리를 조망했으며, 우주선 발사부터 지구 복귀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군요. 방금 보시다시피 버진 갤럭틱은 경쟁업체인 블루 오리진에 비해 9일 앞서 민간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0일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설립한 우주 관광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를 타고 우주 관광 비행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버진 갤럭틱과는 달리 지상에서 로켓을 타고 수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 오리진은 방금 전에 보셨던 88km가 아니라 100km까지 올라가는 카르마 라인에도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버진 갤럭틱에 비해 며칠 늦게 출발하지만 본인들의 비행이 진정한 우주 비행임을 부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랑 우주랑 이렇게 경계를 나눈 게 애매모호하겠죠. 그런데 나사와 미 연방항공국은 고도 80km 이상을 우주 비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항공우주연맹이 인정하는 거는 100km 카르마 라인인데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정한 우주 비행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기업 하나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일기획 턴어라운드 국면 진입, 목표가 상승. 한국투자증권은 제일기획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국면 진입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7,000원에서 31,000원으로 14.8%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고 하는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제일기획의 올해 2분기 매출 총이익은 1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1.5% 늘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이라며, 국내 매출 총이익 그리고 해외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17%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텍사스에서 진행한 지역 마케팅이 좋은 성과를 거두며 그 대상이 오하이오와 위스콘신주 등 기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닷컴 사업을 통한 디지털 마케팅도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모든 지역이 순성장으로 전환되며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시작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북미가 부각되고 있다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2개월 예상퍼가 13.5배로 코로나 이전보다 낮아져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은 제일기획 24,850원, 목표가까지는 31,000원이니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쭉 올라왔다가 쉬어가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지루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리분들 이번 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